안녕하세요. 네, 다들 또 날씨가 오늘 많이 굳었는데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첫 타임을 시작하는 국어 강사 김시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자녀분들도 같이 오시고 또 이제 학부모님들만 오신 분들도 계신데 오늘 또 잘 듣고 가셔가지고 현대고 또 완벽하게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몇 번 또 뵌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낯이 조금 익어가지고 일단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저는 이제 김시연 강사라고 하고요. 보통 전국 단위 자사고부터 일반 자사고, 그다음에 대치 지역 이제 학교들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서울국제고, 전주상상고, 그다음에 이제 대치 지역으로는 개포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자사고로는 중앙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대국어까지 보통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진선여고도 이제 팀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뭐 국제고랄지 뭐 개포고랄지 중앙고 같은 경우에는 전교 석차 이제 국어 1등 거의 연속적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또 좋은 실적이 있습니다. 물론 한 아이가 계속 1등은 한 건 아니었고요. 조금 돌아가면서 분기별로 어떨 때는 또 다른 학생이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다른 학생이 하는 좀 그런 성적의 어떤 분포도가 있었어요. 당연히 이제 듣다 보면 1등급, 2등급이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교 1등뿐만이 아니라 뭐 전교 5등까지 되게 다양한 석차가 있고요. 6등급 같은 친구는 이번에 저한테 한 번 수업을 듣고 이제 97점까지 올라가지고 전교 2등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실적을 학생으로 증명을 하는 편이어서 이번에 현대고 같은 경우에도 조금 좋은 실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준비한 강좌는요, 예비 현대고 이제 강좌예요. 현대고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문학이랑 문법이 굉장히 주된 그 범위가 됩니다.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예비 선행 학습을 통해 가지고 지금 거의 8회 수업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시간을 보시면 일요일 저녁 시간으로 일부러 잡았습니다. 제가 수업을 샌드위치로 안 잡는 이유는요. 저녁 수업에 들어오는 친구들의 효율이 가장 좋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도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는 이제 9시에 끝나지만 9시에 집에 가게 되는 친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아이들의 어떤 개별적인 성취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늦게까지 하는 친구들은 10시까지 피드백을 받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카톡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개별적인 터치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강사 중에 하나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또 다양하게 성적적으로 잘 나왔다고 또 문자 보내준 거 몇 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님들한테 받은 문자고요. 제가 다 다룰 수는 없어가지고 몇 개만 지금 편집해서 가지고 왔고요. 일단 제 수업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님들. 저는요, 학생들 무조건 이름을 다 외워요. 제 반에 많은 친구들은 40명 정도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한 명도 빠짐없이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들어오게 되면 어머님들이랑 다 통화를 해요, 제가. 왜냐면 아이들 성향이 조금씩 다르고 부족한 부분들도 약간씩은 달라요. 그거는 이제 또 학생한테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파악을 많이 해가지고 아이들이 일단 친밀도를 많이 쌓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무작위 질문을 항상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성향에 있어서 나는 정말 주목받는 게 너무 싫어요. 이런 아이들은 안 부를 때도 있지만 거의 웬만한 많은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호흡을 해요. 어머님도 생각을 해보세요.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자기 이름 부르면서 어제 한 거를 물어본다거나 혹은 오늘 배웠던 중요한 거를 물어본다. 아이들이 어떨까요?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남에게 질문을 할 때 결국 본인에게도 질문이 돌아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총몰입도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되고 아이들이 스스로 대답을 못하는 질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친구 대답 나도 못하겠는데? 이런 것들은 본인이 더 느끼고 가겠죠. 이 부분의 학습이 내가 부족했네. 그럼 그 부분 공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저녁 수업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당일 깨기, 당일 복습의 원칙 때문에 저녁 수업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머님들. 아이들이요, 수업 끝나고 보통 주말에 이제 수업 많이 도는 친구들은 2개에서 진짜 많이 도는 친구는 3개까지 돌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집에 가서요, 바로 공부 절대 못합니다. 왜냐면 이미 한 9시간 학원에서 돌고 오면 애들이 다 진이 빠져가지고 공부를 못해요. 이거 언제 하게 해야 되느냐? 바로 수업 시간에. 수업 끝나고 웬만하면은 그 복습을 바로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확인 테스트를 매번 봅니다. 백지 테스트로 볼 때도 있고 객관식으로 볼 때도 있고 논술형으로 볼 때도 있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머리가 똑똑한 걸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들.
그때 공부를 한 거를 그때 최대한 소화를 시키고 가려고 그 피드백을 일부러 뒤에다 잡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보통 복습을 집에 가서 바로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집에 가면 본인들도 유튜브도 봐야지, 인스타도 해야지 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공부 보통 언제 하는지 아세요? 전날 자정에 해요. 그때 이제 숙제 달달달달 하면서 그때 질문하고 보통 이러다 보니까 결국 공백 기간이 6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어머님들. 문법 개념 같은 거 어려운 게 진도가 나아갔을 상태에는 6일 뒤에 그거를 본다? 거의 한 80%는 유실된 상태에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유실점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일부러 당일 깨기 학습을 꼭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사소하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드백을 강제적으로 시키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성적 차이는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저녁 수업에 들어와서 피드백을 하는 친구들은요. 일단 유실 자체가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피드백이 뒤에 오는 수업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고득점 문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현대고는요. 거의 외부 작품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그 시험 수준도 굉장히 높아가지고 만만하게 볼 학교는 정말 아닙니다. 제가 참 많은 학교를 하고 있는데 시험 문제 자체가 굉장히 수능형으로 어렵게 나온다는 걸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GPGK 오답 노트라고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어머님들. 과제가 나갈 거예요. 과제가 나가는데 아이들이 번호만 써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를 성의 없이 푼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너무 오답이 잘 보여서 2번을 찍었다고 쳐봐요. 근데 나머지 1번부터 3번, 4번, 5번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체득되지 않는 친구들은요.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잘 보이는 오답으로 구성된 건 맞춰올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 조합이 다르게 돼서 선지 조합이 어렵게 나오는 경우에는 이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국어는 바로 헷갈림의 싸움이죠. 이 헷갈림을 최대한 저희가 방어하기 위해서는 모든 선지에서 근거를 확실하게 찾아서 지문이랑 연결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건 언제 한다? 과제하면서 천천히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제를 검사를 할 때 그냥 문제만 대충 이렇게 써서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구두주문 몇 개 돌려보고 안 되면은 사실 인정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 때 근거를 완벽하게 찾아서 가이표를 하고 그거를 올바르게 고치는 작업까지 과제에다 하는 게 바로 지피지기 오답 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고는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서술형이 강한 학교는 아니에요. 서술형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논리를 요구하는 긴 문장을 요구하지 않고 보통 이제 약간 단답형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에 대한 부담감은 없지만 서술형을 푼다라는 건 결국에는 주관식, 즉 이제 속어법으로 알 수 없는 영역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내신에서 문장력 자체가 중요하진 않지만 대비라는 게 있잖아요. 어머님들. 논술로 나중에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는 저희는 준비를 해야 돼요. 문장력이라는 게 갑자기 한 번에 절대 생기지 않거든요.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 제가 다 첨삭해가지고 취약점을 교정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학생과의 케미를 써놨습니다. 어머님들 이제 국어를 원래 그냥 딱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타고나게. 그런 친구들 사실 이때 학원 잘 안 와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미 중학교 국어를 어느 정도 치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중요함을 못 느껴요. 그러면 아이들이 과목을 좋아하게 되려면은 가장 큰 게 뭘 것 같으세요? 바로 선생님과의 케미죠. 그냥 A 선생님, B 선생님인데 A 선생님은 나를 본둥만둥해요. 근데 그래도 B 선생님은 나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해주고 응원해주고 너가 중요한 게 뭔지, 부족한 게 뭔지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면은 아이들한테 멘토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아이들이 굉장히 그런 거를 무시할 것 같지만 진짜 안 그래요. 아이들이 그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힘을 많이 얻고 또 따라오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아이들한테 야망을 심어야 돼요, 어머님들. 진짜 공부가 뭔지, 성공이 뭔지를 아이들이 지가 알아야 욕심 있게 공부를 하거든요. 가끔 가다가 넘어질 거예요. 아마 이제 고등학교 와갖고 국어 이제 해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국어가 이거였나? 현타 오죠. 이제 그거 보통 이제 2학기 들어가면 엄청 심해지거든요. 내가 뭔가 난 중학교 때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까 내가 뭔가 별게 아닌 것 같아. 나는 특별하지가 않았나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그때 어머님들도 물론 아이들한테 힘이 돼야 되지만 진짜 선생님의 이런 역할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책상에 끝까지 붙어 있게끔 해서 고3 수능까지 롱런하게끔 만드는 게 또 멘토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이 부분은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시간을 조금 보고. 자, 어머님들. 현대고 제가 지금 성취도별 분포 비율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표준 편차 16.3이에요. 낮은 학교죠? 표준 편차가 낮다라는 건 지금 이 평균 점수 78점의 밀집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78점이면 B랑 C구역이란 말이에요. 그 사이. 근데 위쪽의 퍼센티지를 한번 보실래요? A 영역이 90점대 이상이잖아요. 근데 이미 26.2%가 나온다라는 건요. 93점 맞아도 상등급 잘하면 못 맞을 수도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잘하는 학교예요. 국어 자체를. 국어 시험이 어려운 학교인데도 이만큼 잘한다라는 건 여학생들이 굉장히 득세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국어에 너무 감이 없는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초반 경쟁이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방학 동안에 선행학습으로 잡는 수밖에 없겠죠. 현대고에 맞춘 선행학습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거. 21년은 더 가관이잖아요. 평균이 70점이에요, 어머님들. 너무 어렵게 냈어가지고 살짝 난이도 조정을 하셨는데 난이도 조정하니까 잘하는 친구들이 확 늘어나 버린 거죠. 이런 경향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내신 경향 설명드릴게요, 어머님들. 현대고에서 중요한 파트는 문학 파트예요. 문학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십니다. 어머님들, 보통 다른 학교가 문학 작품이요. 시험 범위에 한 6작품, 5작품이에요. 범위로 나오는 게. 범위로. 근데 여기 학교가 17작품을 냈어요. 범위에. 중간고사 범위가 17개의 작품을 범위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말에는 너무 심했다고 느끼셨는지 문학을 조금 줄여주셨지만 결국 2학기 중간고사 때 22작품이 범위로 이거 어머님들 거의 고2 문학의 범위라고 생각해야 돼요. 고1 때 이렇게 문학 작품을 많이 다룬 학교가 없어요. 이거 현대고의 특징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더 어이없는 건 문학이 17개를 범위로 냈는데 거기서 외부 작품이 5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외부 작품이라는 게 뭐예요?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거예요. 내가 처음 보는 지문. 시험 범위가 아닌 거를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5개에서 7개를 풀어내야만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다 고득점, 서술형으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애들이 미쳐버리죠. 거기다가 또 하나의 특징, 다른 학교는 보통 2개를 복합 지문으로 돼요. 가작품, 나작품. 여기는 무조건 4개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나 다라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결국에 찾아낸다라는 건요. 시험의 난이도를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가장 적절한 문제가 왜 무섭냐면요. 1번부터 5번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 맞는 소리를 하는데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결이 90% 이상 일치하는 게 가장 적절한 거거든요. 이게 애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틀린 게 보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 주제와 연관된 가장 적절한 거를 찾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 수능에서도 결국에는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는 계속 킬러 문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서술형 조건, 외적 증거 까다롭진 않아요. 타 학교들에 비하면. 그런데 다 외부 작품 연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점수가 여기서 다 나뉜다라는 거죠. 사자성어랑 어휘 문제도 가끔씩 한 문제씩 이런 식으로 좀 출제가 되는 편이라서 어휘를 완전히 간과하고 갈 수도 없는 학교입니다. 자, 문법 특징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한 번에 시험에 보는 문법 범위는 작은 편이에요. 문법 범위는 작다라는 건 어렵게 내겠다라는 뜻이겠죠. 하고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요. 기본적으로 심화 자료로 다 공부를 해야 돼요. 하고 만약에 내가 의문론을 배운다 그러면 표준 발음법 심화 자료부터 한글 맞춤법 해설집까지 아이들이 다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세국어도 만약에 배우게 된다면은 굉장히 난이도를 높게 해가지고 고3 수준까지 다 쳐줘야 애들이 시험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게 풀 수가 있어요. 공부에서 그렇게 좀 스트레스 대응 훈련을 계속 해줘야 되고 누적 시험 범위예요. 이게 이미 봤다라고 해서 이 문제를 안 내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반짝 공부하기 때문에 문법 이번에는 의문의 변동만 그거 달달달달달 외우는데 갑자기 그 전에 있던 형태소 문제 같이 출제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겨버리죠. 그럼 애들이 거기서 이제 당황하는 거죠.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회성 공부로는 죄송하지만 좋은 성적을 절대로 낼 수가 없다라는 거. 서술형 문제를 굉장히 많이 쪼개세요. 하나의 서술형 문제에
차등적으로 4개 정도의 그 부분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또 감점 하나씩 좀 이런 식으로 해서 변별력을 높이고요. 배점이 높습니다. 문법에서 나오는 서술형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 수능형 문제 위주로 나오는데요. 가끔 가다가 이제 지역적인 문제를 내세요. 갖고 요걸 아이들한테 조금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암기로 해서 낼 거니까 암기를 꼭 해라. 그런 부분 애들도 놓치지 않고 공부를 해야겠죠. 그쵸?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문법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이따가도 시간이 남으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머님들 이번 수능도 처참했어요. 결국에는 엄매를 선택하지 않은 아이들이 가장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엄매는 현대고에서 놓치고 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엄매가 1, 2학년 때 어려운 이유는 단지 그것뿐이에요. 많이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듣는다고 문법은 절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개념어를 촘촘하게 암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개념적인 부분에서 용어를 바꾸는 식으로 해서 문제의 그런 변별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고3 애들이 엄매에 강한 이유는 단지 단 한 개뿐이에요. 많이 했기 때문에. 방학 동안, 방학 기간에는 절대 문법, 우리 애는 좀 알아. 애들이 자기가 안다고 착각해요. 근데 문제 어렵게 꽈서 내면 하나도 못 풀어요. 왜? 용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문법 공부만큼요. 특강을 꼭 무조건, 문법 수업은 무조건 계속 들으셔야 돼요. 한 번 한다고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지금 문학이랑 지금 문법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직은 이제 2학년의 이야기라서 제가 여기다가는 따로 안 실었는데요, 어머님들. 현대고 같은 경우엔 1학년 때는 이제 문학, 문법 전체적으로 나오잖아요. 2학년 때 1학기 때는 문학을 해요. 2학기 때는 독서를 합니다. 독서를 하는데 그 비문학의 수준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고3 수준을 상회하도록 수능 수준을 상회하도록 그 비문학을 구성해서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요. 비문학이 당장은 안 급해 보이셔도요. 비문학을 꾸준히 풀어야 돼요. 꾸준히. 하고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과제로 따로 나갈 거거든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과제로 따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 하고 과제로 나가서 첨삭을 좀 다 해줄 거라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커리를 지금 적어놨어요. 1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보통 1학기 진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하나하나씩 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지금 특히 고전의 시조, 연시조부터는 수능 모의고사에 굉장히 다빈출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고 좀 주의해서 많이 봐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외부 작품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고전까지 한꺼번에 다루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부터는 이제 2학기 진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학기 기말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요. 표준어 규범에서 띄어쓰기 부분과 중세국어를 한 번에 낸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파트거든요. 그 어려운 파트를 한 번에 내서 아이들의 학습 부담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하고 시문학부터 여러 가지 문학까지 다 정리를 해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3시간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수업 자체는. 하지만 뒤에 피드백이 보통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뭐 출결, 테스트 결과, 과제 여부 같은 부분들 다 문자로 발송이 되는데 문자는 당일 발송을 하려면 너무 늦게 문자가 나가가지고 당일 발송은 안 하고요. 그 다음날 보통 발송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이 꾸려지면 오톡방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그 오톡방으로 제가 PDF 자료를 다 올려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종이로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패드 사용하는 친구가 요즘에 훨씬 많아요. 갖고 패드로 공부할 수 있도록 PDF 자료를 다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일단은 문제가 70문제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5일 동안 30문제씩 풀 수 있도록 문제의 수준은요 무조건 고3까지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문제 나가지 않아요. 모의고사는 1회씩 따로 나갈 겁니다. 모의고사는 여기도 써놨지만 통으로 무조건 풀어줘야 되거든요. 하고 80분의 그 시간을 맞춰서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풀면요. 비문학 같은 부분은 문제만 풀어오는 거 아니라 구조도를 저한테 그려와서 개인적으로 다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럼 제가 그 부분 보고 첨삭을 이제 해줄 겁니다. 피드백 해가지고 개별 취약 파트 같은 경우가 너무 애가 안 된다. 그런 부분 과제로 따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과제가 너무 미이행되는 친구들은 결국 남아가지고 공부를 이제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걸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서술형은 제가 다 개별 첨삭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복습 동영상이 매번 나갈 거예요, 어머님들. 하고 복습 동영상 같은 경우 아이들이 뭔가 좀 부진했거나 이해가 혹은 결석자들하고 복습 동영상으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 제가 수업이 이제 라이브로도 수업을 하거든요. 하고 만약에 좀 그날따라 이동 상황이 조금 안 돼서 집에서 들어야 되는 친구들은 라이브로도 수업 다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 과제 미지출을 조금 끈질기게 관리를 할 거예요. 이 과제가 안 되는 애들은 계속 안 되거든요. 근데 어머님들 이게 고1 습관이 평생 간다고 고3 때도 그래요. 되게 안 믿기시죠? 제가 고3도 하는데 고3 애들조차 이래요. 평생을 과제를 못 해요. 그런 친구들은 좀 정말 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따로 또 컨택해가지고 과제 결국에는 그 시간 안에 못 끝내거든요.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평일 중에 언제까지 할 거냐 해서 PDF로 받거나, 패드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 제가 PDF로 받을 거고요. 아니면 동영상, 과제한 거 다 동영상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라고 하고, 어머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질답은요, 제가 애들한테 24시간 질문을 그냥 남겨놓으라고 해요. 아이들이 너무 예의가 발라서 선생님 죄송한데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한데요, 늦은 시간에 죄송한데요 이런 말 하는데, 그런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질문 쫙 달아놓으면은 제가 이제 수업 끝나고 시간 있을 때 이렇게 다 달아가지고 아이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답변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서술형 첨삭 예시를 제가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 전체 구조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가감 키워드 첨삭 다 해줄 거고요. 이게 바로 비문학 첨삭이에요, 어머님들. 지금 만약에 비문학을 봤으면은 비문학에 관련된 구조도를 이렇게 저한테 그려서 와야 되거든요. 하고 그런 부분을 아이가 과연 잘 이해했는지, 문단의 흐름을 잘 보고 있는지 제가 다 개별 첨삭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맡겨주시면 정말 실적으로, 그 다음에 또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또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